미래양식 연구센터. 참다랑어 완전 양식에 도전하고 있는 김경민 박사 연구팀. 전화벨이 울리고 연구원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예, 현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건 제가 한번 가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남방해역의 수중 가두리 양식장 안. 수심 40m가량인 가두리 아래쪽에 배를 드러내고 가라앉아 있는 참다랑어들이 보입니다. 멈추면 죽는 참다랑어. 무슨 이유에선가 집단으로 폐사한 것입니다. 두 개의 수중 가두리에서 자라고 있던 참다랑어는 580여 마리.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추가 폐사를 막지 못하면 어미도 수정란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배를 갈라서 나온 위장에는 잡아먹은 어류들이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먹이를 먹지 못해 서서히 죽어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도 지금 그 내용물들이 흡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가미도 지금 선홍색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죽은 지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부검이 실시됐습니다. 각종 장기며 근육 조직을 채취해 시료를 확보하고 나머지도 추가 조사를 위해 보관합니다. 머리 부분에 큰 상처와 근육 곳곳에 생긴 내부 출혈. 그물에 부딪힐 정도로 급격하게 움직였다는 정황입니다. 원인은 강하게 불어닥친 바람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바닷속이 혼탁해진 상태에서 그물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생물들이 아가미의 산소 흡입기관 사이에 끼어버리자 숨쉬기가 어려워진 참다랑어들이 공황 상태에서 그물에 충돌하면서 대량 폐사한 것입니다. 딱 얘기 듣고 들어갔는데 고기들이 보이더라고요. 하얀 배 쪽이 다 보이고 이렇게 쌓여 있고 해서 많게 보이니까 참치가 공황 상태에 죽은 게 아니고 내가 공황 상태로 딱 빠지는. 저희들 생물 사육하는 입장에서는 그 재현되는 똑같은 증상을 못 막으면은 그거는 성공이냐 실패냐 바로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되거든요. 경남 통영시 욕지도. 맑은 물과 따뜻한 수온을 자랑하는 이곳에서도 참다랑어 완전 양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어선들이 대형 정치망 그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안을 따라 회유하는 물고기들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한 해의 정치망 어업 먹이가 시작되는 날. 고사를 지내며 풍어를 기원합니다. 큰 절을 올리며 무사안녕을 비는 한 사람. 민간 기업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참다랑어 양식을 시작한 인성실업의 홍성남 사장입니다. 한때 태평양 참치잡이 어선의 선장이기도 했던 홍 사장이 참다랑어 양식에 뛰어들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이 정치망 그물에 참다랑어 치어가 대량으로 걸려들면서부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참다랑어의 회유 경로가
우리 남해안까지 북상한 것입니다. 그 참다랑어는 이 다랑어 잡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 평생 몇 번 접해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주 그 귀하고 그 소중한 자원인데 그게 그 우리 정치만 의장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히 그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속으로 막 심장이 뛰고 있었죠. 이야, 이거 정말 그때 저 당시에는 이거는 바다의 로또다. 제가 혼자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고심을 시작했죠. 찾아는 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놈을 기를 수 있겠는가. 홍 사장은 내파성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하고 정치망에서 잡힌 참다랑어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잡는 데는 익숙했지만 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일본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저 구시모토의 가와구치라는 그 노인이 아주 참다랑어 양식을 정말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찾아가서 절도 하고 공을 데리고 해가지고 양식장도 보고 그 인스트럭션도 받아오고. 그리고 4년이 흘러 지금은 50kg을 웃돌 정도로 자랐습니다. 문제는 2007년 이후 치어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치어가 꼭 필요합니다. 욕지도의 가을바다. 일본의 한 어선이 가두리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갑판 곳곳에 수조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은 일본 해역에서 잡힌 참다랑어 치어. 홍 사장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배 옆으로 난 문으로 그물을 연결하고 수조 속의 치어 천여 마리를 가두리 양식장으로 몰아넣습니다. 한 마리에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정치망에서 잡았던 녀석들처럼 한국 바다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몇 달 뒤 겨울의 끝자락에서 홍 사장이 욕지도를 찾았습니다. 마중 나온 현장 소장과 인사를 나누고 넓게 펼쳐진 양식장을 내려다보며 무엇인가를 상의합니다. 현장 사무실로 향한 홍 사장. 냉동 창고에 들어서니 얼어있는 참다랑어들이 상자에 가득 담겨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홍 사장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지난 가을에 입식했던 참다랑어 치어들이 대량으로 폐사한 것입니다. 비교적 따뜻한 욕지도 앞바다지만 이번엔 수온이 유례없이 10도 가까이 떨어진 상태가 며칠씩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 3년씩 자라 양식장에 적응한 녀석들은 한파를 잘 견뎌냈습니다. 최적 수온을 찾더라도 남쪽으로 오더라도 겨울 수온이 10도까지는 내려갑니다. 제주도 배는. 그러면 이 속에서 1년생 고기를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집중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졌다지만 민감한 참다랑어와 예측하기 힘든 자연의 변화는 완전 양식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남태평양의 올림피아호 선상. 갑판에서는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물을 잘라내고 다양한 색깔의 비닐을 메어 놓습니다. 인공 집어 장치라는 의미의 FAD 또는 선원들이 빠야오라고 부르는 이것은 인공 어초처럼 고기를 모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지에서 흘러온 나무 조각 아래에 고기들이 모여드는 것에 착안해 인공 부위를 만들어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을 유목조업이라고 합니다. FAD에는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합니다. 바다에 넣은 뒤 얼마쯤 지나면 고기가 붙게 되고 위성 정보로 FAD가 떠 있는 위치를 다시 찾아가서 투망하면 되는 것이죠. FAD에는 그물은 물론 밧줄로 만든 것, 나무를 이용해 뗏목처럼 만든 것, 드럼통으로 만들어 바다에 띄워놓은 것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고기가 모여 있으니 비교적 투망도 수월하고 성공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참치 이외의 다른 어종들도 모여드는 데다 씨알이 작은 참치까지 남획할 우려도 높아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은 FAD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조업 부진에다 지금은 금지 기간도 아니어서 FAD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이 선장은 FAD 사용을 아예 전면 금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FAD 때문에 작은 참치까지 다 잡아버리면 결국엔 바다에서 제대로 자란 참치까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FAD 그게 비가이 그 어종 보호 차원에서 하는데 아예 안 해야지. 그걸 3개월 했다가 3개월 후에는 고기가 더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거 또 잡아먹잖아요. 다 잡아내면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거는 아예 안 해야죠. 안 하든가 뭐. 밤이 되자 해상에서 표박하고 있는 올림피아호에서 집어등을 켭니다. 밤사이 가까이 있는 참치떼가 불빛을 보고 모여들면 새벽에 투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어등을 켜면 어느 정도 고기가 모여들긴 합니다. 그러나 하룻밤 만에 참치가, 그것도 투망을 할 만한 양의 참치떼가 모여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금이라도 투망 성공률을 높이려는 바람을 담아 바다의 운에 맡겨보는 것이죠. 달빛이 가득한 태평양의 밤이 지나고 이 선장이 조타실로 나왔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은 수중 음파 탐지기. 화면에 거대한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림피아호 바로 옆 수면 아래입니다. 기다리던 참치떼. 한 100톤 정도는 돼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밤에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가끔 있는데 보수면 잘 안 됐네. 그 취업이 됐네. 투망에만 성공한다면 부진을 단박에 만회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뭐 써나 사실 한 선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이 녀석들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긴박해지는 선원들의 움직임과 눈빛. 50, 430. 40m까지 기로가서 붉게 지나가고 밑으로는 기로가 없어. 바다는 올림피아호에게 참치떼를 허락할까요?